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소엔 바다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륙국이라면 어떨까요? 이 세상엔 바다가 전혀 없는 나라가 44개국이나 됩니다. 극히 일부를 빼곤 이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바다가 없어서입니다. 세계 채빈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곳도 다른 나라들로 둘러싸인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는 왜 가난한지,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요르단은 아랍 국가지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바다와 석유를 바꾸어서입니다. 2차 대전 후 내륙국으로 독립한 요르단은 기쁨도 잠시 곧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항구가 없다면 발전도 없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르단은 곧바로 옆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영토 교환에 나섰습니다. 오랜 협상 결과 요르단은 1965년에 서울 10배 크기의 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주고 대신 16km 길이의 해안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도시가 요르단 유일의 항구 도시인 아카바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우디에 준 땅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요르단은 이를 아까워했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지금도 요르단에선 그때의 기민한 결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륙국에서 바다는 석유보다도 중요합니다. 남미의 볼리비아도 바다가 없습니다.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에 둘러싸인 내륙국이죠. 19세기 말 칠레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바다를 잃었습니다. 이후 볼리비아의 경제는 끝없이 추락해 지금은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바다가 없음에도 볼리비아엔 바다의 날은 있습니다. 그것도 어엿한 공휴일입니다. 이날만 되면 볼리비아에선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바다를 되찾자는 각오를 다집니다. 그날을 위해 여전히 해군과 해병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절절히 그리워하는 나라 중엔 몽골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사이가 극히 안 좋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낀 전형적인 내륙국가죠. 그런데 몽골의 국기를 보면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적의 노래처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해를 호령하던 징기스칸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뜻이겠죠. 이렇듯 바다는 모든 내륙국의 로망이고 항구를 갖는 건 국가 존망이 걸린 수건 사업입니다. 바다가 없으면 무엇보다 무역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모든 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죠. 아무리 항공운송이 발전했다 해도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90% 이상입니다. 그만큼 물류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는 비용이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 이삿짐을 실어 보내는 비용이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으면 다른 나라의 항구를 빌려 써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내륙국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 옆 나라인 지부티의 항구를 쓰면서 연간 사용료로 2조 원씩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부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까지 봐야 했죠. 지부티 항구에서 에티오피아 국경까지 육로 운송도 지부티의 철도나 트럭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역할 때마다 남 좋은 일 하는 거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내륙국들이 몰려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나라는 항구에서 단 한 번의 세관 신고로 끝입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내륙국들은 국경을 여럿 거치느라 보통 3번의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세는 계속 늘고 이런 나라일수록 부패도 심해 통행료와 급행료도 내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 중앙아시아 내륙국의 운송비는 항구가 있는 나라에 비해 운송비가 3배 이상 더 드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사정은 그래도 아프리카보단 낫습니다. 내륙국의 운송 비용은 인접국의 교통 인프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 중앙부의 내륙국들은 최악입니다. 말리, 니제르, 차드, 남수단,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주변국의 도로 사정도 형편없어 보통 비포장도로로 물건을 실어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나라들은 걸핏하면 쿠데타나 내전이 벌어져 갑자기 물류가 멈추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내륙국의 물류비는 해안국에 비해 심할 땐 7배 이상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선 제조업을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 천상 아프리카 국가들은 1차원적인 자원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비아의 구리, 콩고의 다이아몬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금과 같이 아프리카의 단일 상품 의존 국가가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운송비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져 팔 수가 없어서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난은 상당 부분 바다가 없는 내륙국에서 기인합니다. 아시아의 몽골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은 세계적인 자원 부국입니다. 한때 부르는 게 값이었던 히토류만 해도 세계 매장량의 16%를 갖고 있습니다. 구리와 형석은 세계 2, 3위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없어 이를 마음껏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항구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걸핏하면 도로를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해 몽골해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내륙국의 무역은 바다가 있는 나라에 비해 무역량이 평균 30% 정도 적습니다. 바다가 없어 불리한 점은 무역에서만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해양국가라면 유조선이나 가스 운반선으로 에너지를 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내륙국은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석유관이나 가스관 건설이 필수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대공사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건설할 능력도 돈도 없죠. 매번 반복되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투자할 외부 국가도 없고요. 에너지 없는 곳에 제조업이 있을 턱이 없으니 아프리카 내륙국의 경제 개발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인접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의 내륙국들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연결된 송유관과 가스관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에너지 공급원인 러시아와 중국에 노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항구를 쓸 수밖에 없는 몽골은 티베트 불교 수장인 달라이 라마를 초대했다는 이유로 항구와 도로가 봉쇄당하는 정치 보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도 취약하게 됩니다. 우선 이웃나라와 사이가 아주 나빠지면 도로를 몇 개 막는 것으로 손쉽게 육상 봉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고 드넓은 공해를 모두 막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해상 봉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쉽죠. 육군은 늘 미사일과 함포 사거리를 감안해가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 해군이 없으면 이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대규모의 병력 이동과 보급품 수송도 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이것도 불가능하죠. 공군조차 다른 나라의 상공을 통과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는 대개 물 부족 문제를 함께 겪기도 합니다. 강은 보통 바다와 접하면서 큰 강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륙국은 하천이 큰 강을 이루지 못하면서 농사는커녕 먹을 물조차 부족한 나라가 되기 십상입니다. 큰 강이 없으면 물류 수송이 어려워 경제에도 악영향을 받음은 물론입니다. 바다가 없으니 많은 물이 필요한 제철이나 조선 같은 중공업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고요. 하지만 예외적인 국가도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도 잘만 사는 나라 말입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가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모두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나라들은 사실상 같은 EU 경제권입니다. 언제든 자국을 둘러싼 나라들의 도로를 이용해 항구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지리적으로 항구도 비교적 가깝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다뉴브강을 통해 쉽게 바다로 닿을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는 육상교통의 중심지이니 사통팔달 그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모두 잘 살아 이들 간의 교역만으로도 충분하니 웬만한 해안국보다 훨씬 나은 조건입니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콩고, 남수단을 지나야 하는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프리 sak스는 나라의 발전과 지리적 조건은 분명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륙국의 경제 발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함께 지적했죠. 반면 우리의 경제 발전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요인에 상당한 덕을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